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화학원 4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오늘 선생님이 이제 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근데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주차의 프린트 중에서 오타가 이제 현재까지로는 선생님 두 개를 이제 발견을 했어.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자, 첫 번째 오타가 뭐냐면, 그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 프린트 3페이지에, 거기 포화하고 불포화 테이블이 나와 있을 거야. 그 테이블이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가 이제 포화라고 되어 있잖아. 표. 세 번째, 포화 불포화에서. 자, 포화라고 되어 있는 데다 안정성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반응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는 불포화가 될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안정성을 보면 얘는 안정하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자, 얘는 불안정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얘가 뭘로 돼 있냐면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돼 있어. 이거 잘못된 거지, 그지? 얘는 반응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큼을 자금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자, 자금을 큼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5페이지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 고리형 구조에서 4페이지 이제 그 테이블에 고리형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사이클로 헵테인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헵테인과 사이클로 헥세인. 자, 거기 보면 고리형에서 자, 사이클로 헥세인과 그 다음에 헵테인 두 개의 지금 CCC 결합각도가 선생님이 109.9도라고 해놨어. 잘못됐죠? 자, 109.9도를 뭘로 바꾸냐면은 109.5도로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다가도 이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꼭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왜 도대체 얘는 안정하고 얘는 불안정한가? 그러니까 포화 불포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고리형이 아니라. 자, 이건 이제 3단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선생님 좀 많이 받았어요. 왜 불안정하고 왜 안정한가? 그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안정성, 우리가 이 탄화수소에서의 안정성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가 포화 불포화, 두 번째가 사이클릭 구조에서의 결합각도, 이제 CCC의 결합각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포화 불포화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야.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이제 결합의 종류가 많잖아. 뭐 공유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배위 결합도 있고, 이런 금속 결합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CC 간의 결합은 무슨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해서 이 공유 결합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보면, 선생님 통합과학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은 있는데, 자, 공유 결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홀전자, 오비탈. 자, 2단원에서 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짚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정도로만 보자고. 이 오비탈이라는 건 뭐였어? 전자가 실제로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홀전자 오비탈과 플러스 홀전자 오비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그러니까 홀전자 오비탈을 갖고 있는 원자와 또 홀전자 오비탈을 갖고 있는 원자 간에 같은 공간에 얘네를 겹쳐 놓는다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정의인데, 선생님 단일 결합인 단일 결합. 자, 단일 결합은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다중결합은 불안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야. 자, C가 이렇게 있을 때 C를 이제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가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전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요 C가 갖고 있는 이 전자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라는 공간을 요 정도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기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자, 얘하고 결합하는 또 다른 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역시 뭐 이걸 축의 개념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걸 X축이라고 해봅시다. 자, X축 공간에다가 얘도 역시 어떻게? 전자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겹쳐 놓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공간에 겹침이 일어나. 공간에 겹침이 있으니까 얘 오비탈,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갖고 있는 공간에 여기 있는 전자도 갖고 오고 또 얘가 전자를 갖고 있는 공간에 얘 전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비탈이 오버랩 됐다, 중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실제 공간 안에 전자 쌍이, 그러니까 일렉트론 페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단일 결합은 전부 다 오비탈이 이제 겹쳐져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떻다? 안정하다. 그러니까 잘 끊어지지 않는 결합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자, 이제 이 이중 결합, 선생님 시그마 결합이니까 뭐 보통 시그마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가 단일 결합 이후에 이제 이중과 삼중 결합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중과 삼중 결합이 걸려버리게 되면은 자, 이미 이 공간상에서 얘네 둘 간의 결합이 일어날 때 이 X축이라는 공간은 가장 근거리지. 그지? 이 원자의 중심 부분과 이 원자의 중심 부분이 이어지는 최단 거리에 이제 그걸 X축이라고 봤을 때 이 공간을 써버린 거야. 그럼 이중 결합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오비탈, 그러니까 공간을 겹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은 자, 공간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요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자, 내 전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전자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실제로 이 두 개의 전자는 이 전자는 얘 공간에 안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단일 결합 형태처럼 완벽하게 이 공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모든 시간을.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자도 얘 공간 안에 머무르지 않아. 그런데 얘네가 결국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중, 3중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뭐 이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지만은 그냥 결합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삼중 결합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 Y축이다라고 보면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얘들아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 도대체 불안정하고 왜 안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Y축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중 결합은 여기 실제로 오버랩 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우리가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 겹쳐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자. 이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삼중 결합이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X축 썼고 Y축 썼으니까 무슨 축 쓰면 돼? 공간상에서 Z축을 쓰면 되겠지. 자, Z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디 위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공간 자체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자, 요 공간에 있는 왼쪽에 있는 탄소는 여기다 전자를 놓고,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뭐 여기다 전자를 놓겠죠. 그죠? 그럼 얘 역시도 지금 실제로 공간에 겹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본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중이나 삼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무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파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은 아주 강력하게 묶여있는 결합이 되는 거고 이중, 삼중에 해당되는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결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전자를 좋아하는 놈들이 쓱 오게 되면 이 전자쌍이 반응에 참여를 해버리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그 반응할 때 무슨 반응이었어요? 첨가 반응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들어온 질문. 왜 그 이중, 삼중 결합은 불안정한 결합이고 단일 결합은 왜 강력한 결합인가? 그 이제 공간상에서 선생님 조금 이것도 좀 약식으로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왜 불안정하고 왜 안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프린트 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학의 첫걸음,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이제 몰과 아보가드로 수 거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야, 추가로 하나만 더 하자. 선생님 안 하려다가 봐봐. 이쪽에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탄소 같은 경우에는 최각에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네 그럼 사중결합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중결합을 하게 되면 뭐 본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얘는 껍질을 만족해. 얘는 이주기니까 탄소는. 이주기니까 8개가 되면 껍질이 채워져 있는 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네온의 배치하고 똑같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도 얘는 8개가 되니까 안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중결합은 되는데 4중결합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선생님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봤던 것처럼 자, 얘 이제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간을 쓴다라고 보면 이쪽으로 선생님 아까처럼 X축, 자, 여기를 Y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Z축입니다 라고 보게 되면 자, 공간을 겹치는 과정에서 얘가 자, 공간을 겹치겠습니다. 그럼 X축에서의 공간을 겹칠게요. 뭐 이런 식의 뭐 실제로 이런 모양 아니야, 얘들아. 자, 여기 공간 겹쳐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들어갑니다. 이중결합은 자, Y축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 여기 전자, 우리 결합 안에 실제로 공간을 겹치지 않았지만 겹쳐진 것처럼 느끼자. 이게 되는 거고. 자, 삼중결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요 공간, 이렇게 해서 요 전자, 느끼자 이거지. 그럼 지금 X축과 Y축과 Z축을 다 써버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4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2개의 원자 사이에 4중결합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번에 뭐가 안 나와버려? 공간이 안 나와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개수의 개념으로 껍질을 채우는 개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4중결합이라는 게 가능할 것도 같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공유결합의 어떤 정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공유결합이라는 건 오비탈을 오버랩하는 개념이다. 2중, 3중은 실제 오버랩은 아니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겹쳐지는 것처럼 느끼자라고 하는 게. 근데 4중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XYZ 쪽을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합이 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탄소 간의 문제뿐만은 아니겠죠. 그죠? 최각의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들도 동일한 그러니까 그 2개의 원자 사이에 4중결합이라는 개념은 불가능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1단원스러운 그러니까 내용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탄화수소 3단원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던 것이고, 실제 1단원에 있는 내용은 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야. 몰과 화학 반응식. 그래서 어떻게 몰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몰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 그 몰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건데 화학 반응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질량 보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만 하면은 자, 화원이라는 과목의 수능 선택 인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특히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그러니까 1등급, 뭐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점점점 기피하게 되는 과목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에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 1단원하고 4단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1, 4단원, 그러니까 화학을 4단원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1단원과 4단원, 그러니까 중간에 2, 3단원 있을 거고. 그러니까 2, 3단원 쪽 내용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1단원, 4단원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 계산 과정을 떠올리는 게 조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1단원이 어려운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가장 적어 사실은. 뭐 농도 들어오기 이전에는 내용이 적은데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결국은 이 좁은 내용에, 그러니까 별거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건데, 이 과정은 시작할 때 잘 잡아놔야 돼. 그래서 몰이라는 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몰을 변환해서 뭐 질량으로 바꾸던, 아니면 입자수로 바꾸던,
아니면 뭐 부피로 바꾸던 결국은 그렇게 바꾸는 세 가지 과정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좀 어렵다라고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렵다 하더라도 내용이 별거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걸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그걸 이제 응용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이제 겁먹는 학생들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돌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반면에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굉장히 풍부해. 지금 우리가 봤던 오비탈의 개념이라든지 양자수의 개념이라든지 화학 결합이라든지 VS, EPR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론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원과 1단원과 4단원에 비해서는 반면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어떤 그 단원별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자, 6페이지에 이제 몰과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자, 선생님, 이렇게, 이 몰을, 자,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같이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몰은 얘들아, 개수를 나타내는 집단의 단위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필이 한 다스가 있다. 그럼 연필 12개고, 계란이 한 판 있다라 그러면 계란의 개수가 30개고, 그러니까 마늘이 한 접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 통마늘이 100개가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집단을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몰은 일단 이 개수, 몇 개인지 이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 개수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탈리아의 화학자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밝혀낸 거지, 이 개수를.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 그러냐면 숫자다, 넘버다. 누구의 넘버냐면 아보가드로의 넘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아보가드로의 넘버는 자, 연필 한 다스, 마늘 한 접, 계란 한 판처럼 실제 그 개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개수를 우리는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1몰이 되는 거야. 자, 분필이 1몰개가 있어? 그럼 분필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고, 자, 이 교탁이 1몰개가 있어? 교탁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또 뭐가 있어? 뭐 옷이 있어? 옷이 1몰개가 있다.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뜻이지. 알겠나? 그래서 이 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집단을 나타내는 단위의 표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몰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왜 갖고 왔는가? 자, 왜 몰인가? 왜 몰을 갖다 썼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서 C라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라는 물질을 얼마를 넣고 B라는 물질을 얼마를 넣어서 C라는 물질을 얼마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 얼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험실에서는 그거를 질량으로 측정을 한다는 뜻이야. 자, 탄소를 뭐 얼마를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뭐 수소기체를 뭐 얼마를 집어넣었어. 자, 그랬더니만 뭐 메테인 분자가 얼마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선생님 여기 단위를 써야 되는데 그 단위를 가장 편한 단위가 바로 뭐냐면 그람 단위란 뜻이야. 그람 단위를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그람 단위를 쓰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워낙 조그매가지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 단위에서는 하나, 두 개, 뭐 100개, 1000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마어마한 숫자지 얘들아. 이만큼을 모아놔야지 탄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 자체를 우리가 뭘로 잡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이거 하나씩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중간부 2번에 원자량과 분자량 있죠. 원자량은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했다, 12.00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12.00이 뭐냐면 탄소를 싹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몰에 대한 개념을 좀 보려면은.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렙톤이나 아니면 커크 이후 단계에서 생각을 하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자, 여기 이제 뭐 전자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자핵은 뭐하고 뭘로 돼 있어? 프로톤과 뉴트론, 양성자하고 중성자겠죠. 그죠? 전자는 우리가 일렉트론이다라고 보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질량비를 봤을 때 얘가 1, 1. 그러니까 얘하고의 질량 거의 동일하다.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일렉트론 자체는 질량에서 우리가 안 쳐주지. 왜? 너무 가벼우니까. 얘는 한 2000개를 모아놔야지 프로톤이나 뉴트론 한 개의 질량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뭐 정확하게는 1837개거든. 1837개를 모아놔야지 얘나 얘 하나의 질량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제 질량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비를 결정을 하잖아. 생성물이 얼마가 나올까. 그 질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해서 결국은 원자 자체의 질량을 나타내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라고 보면 되냐? 자, 프로톤과 뉴트론의 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프로톤과 뉴트론의 합을 보니까 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동위 원소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의 수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탄소를 본다라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6번이지. 그러니까 6번이니까 프로톤의 개수가 6개, 그리고 뉴트론의 개수가 6개니까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뭘 하고 싶냐면은 원자 한 개가 나타내고 있는 순수 질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에다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람을 붙이고 싶은 거야. 그람을 붙여야지 우리가 실험에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합성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 탄소 기준 12g이 된다는 게 이게 몇 몰이 있을 때 값이냐면은 1몰계의 탄소가 있을 때의 질량 값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탄소 원자 그냥 하나 있을 때는 질량을 측정을 할 수가 없나요? 측정할 수가 있지. 결국은 이제 막 모아가지고 12g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개수를 세봤더니만은, 얘네의 개수가 1몰계, 6.0 곱하기 10의 23승계구나. 그러면 12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낮게 하나의 질량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온다고. 질량 자체가. 네, 우리는 이렇게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웨잉이 편해야 돼. 측정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안 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 낮게의 어떤 질량 값은 우리가 단위가 없다라고 봅니다. 대학 가면은 이제 AMU라는 단위를 쓰긴 쓸 건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이제 탄소로 잡은 다음에 양팔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뭐 탄소가 몇 개가 있냐면 뭐 탄소가 뭐 4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한지 하나씩 올려보니까 3개가 필요해. 그럼 탄소의 질량 우리가 10이라고 봤으면 산소의 질량은 16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이게 원자량이라는 개념이라고. 알겠니? 그럼 산소 같은 경우도 원자량을 우리가 이 원자량을 지금 얘는 16으로 보면 되겠구나. 왜? 얘 12짜리가 4개가 있는 상태하고 뭔지 모르지만 3개가 있을 때 질량값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얘를 16으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그럼 산소를 1몰계만큼 모아놓으면 그때 질량은 얼마가 나올까? 16g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1번에 1몰, 가로 거기 빈칸으로 놨을 거예요. 그 빈칸을 좀 메꿔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가로 빈칸을 메꾸게 되면 우리가 1몰입니다. 1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로에 뭐의 입자를 의미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의미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괄호가 되겠네요. 자, 의미를 하면 단위는 몰을 사용을 한다. 이 수를 무슨 수라고 이야기했어? 아보가드로 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선생님이 이제 나와 있는 표현해 놨던 것들은 이제 몰수를 잡아내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자, 아주 가벼운 질문 2개가 있지, 얘들아. 자, 짝대기하고 질소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자, 질소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질소 분자니까 N2가 되겠죠. 그죠? 질소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몰수는 몇 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아주 간단한 비례식으로도 볼 수 있겠지. 선생님,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할게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가 우린 몇 몰이라 그래? 1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일 때에는 과연 몇 몰입니까? 이 비례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0204를 뭐 12.04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몇 몰이라고 보면 돼? 2몰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2몰이 된다는 뜻이야.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시작할 때 잘 잡아놔야 돼요. 시작할 때 좀 겸손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 좀 쉬울 것 같네 훅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에서는 기본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덜커덕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질소 원자는 몇 몰인가? 자, N2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N2는 분자야.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분자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이제 우리가 구해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질소 원자는 몇 몰인가? 자, 질소 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지. 그지? 자, 질소 분자 하나에는 질소 원자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있으면, 분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분자가 1개가 있으면은, 자, 원자는 몇 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질소 분자 자체가 2몰계가 있으니까 질소 원자는 몇 몰 있다라고 보면 돼? 그렇지. 4몰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4몰이다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자, 원자량과 분자량에 선생님이 단위 땡땡 해놓고 거기도 빈 공간으로 해놨지. 자, 원자량이다. 분자량이다. 뭐 이런 거 통칭해서 전체다 우리가 화학식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단위가 있다 했어, 없대 했어?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다고. 대학에서는 단위가 있다라고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단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를 붙여주기 위해서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해서 그 옆에다 단위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표 볼게요. 자, 원자량, 탄소 원자 12. 그러니까 질량을 뭘로 잡는다? 그러니까 질량 자체를 이 녀석의 질량 자체를 얼마로 잡아? 12.00으로 고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자량을 잡는 기준 자체를 탄소 12짜리로 잡는다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이렇게 있고 뭐 이것도 있거든요, 얘들아. 방사성 원소인데 자, 얘 보게 되면 여기서 자, 이거를 자, 프로톤과 뉴트론 쌤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 자, 질량수 12짜리 탄소, 질량수 13짜리 탄소,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결국은 이제 원자 핵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양성자의 수는 여기 몇 개야? 6개야. 여기도 몇 개야? 6개. 얘 6개라고. 그 원소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얘들아 100% 뭐밖에 없어? 양성자 수밖에 없어. 양성자 수가 동일하면 다 같은 원소가 되는 거야. 탄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질량수라는 건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떠올려 보면 양성자에다 중성자를 더한 값이네. 그럼 뉴트론은 몇 개가 돼야 돼? 6개. 뉴트론 몇 개? 7개. 얘 8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동위원소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 2단원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기준을 누구를 잡는다? 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원자들의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적었어? 상대적 질량이다. 가로에다가 자, 분자량과 화학식량은 얘들아 똑같아. 자, 분자량과 화학식량을 선생님이 좀 구분을 한 거는 분자가 아닌 화합물들이 있지. 무슨 결합 물질들이야?
이온결합 물질들이야.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용어에 걸리지 않는 애들 때문에 선생님 화학식량을 갖다 쓴 거예요. 화학식량은 통칭입니다. 원자량, 분자량은 다 화학식량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자, 그거 가로되어 있는데, 선생님 분자량, 뭐, 이쪽에다 할까요? 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화학식량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다가 가로에다가는 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이온결합, 화합물.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1번에 몰과 질량 나왔죠. 1몰의 질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 g을 붙인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나와 있는 표들 나와 있죠. 원자, 분자, 이온. 자, 여기는 위에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자, 6.02개의 가로에다가 뭐 적으면 돼? 원자, 분자, 이온 똑같이 적으면 되고, 자, 오른쪽에다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뒤에 g 붙여져 있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 밑에 있는 거. 자, 일단은 실제로는 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실제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줄 거고요. 자, 연습해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준 문제에 에탄올이 나와 있네요. 자, 에탄올. 자, 에탄올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CH3CH2O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분자량과 1몰의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앞으로 우리가 뭐 분자량을 구하든 화학식량을 물어보든 뭐 반드시 뭘 줄 거냐면 원자량을 다 줄 겁니다. 문제에서.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선 우리가 필요한 원자가 C가 있고 또 뭐가 있어? H가 있고 또 뭐가 있어? O가 있죠. 그죠? 탄소는 얼마냐면 12. 자, 수소는 얼마냐면 1. 자, 산소는 16이에요. 자, 그러면 분자량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분자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탄소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네. 그럼 C가 2개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2 더하기. 자, H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자리가 6개가 있구나. 자, 더하기. 자, 16이 산소죠. 산소가 몇 개가 있어? 산소가 하나가 있지. 곱하기 1 하게 되면 24 더하기 6이니까 30 더하기 16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48. 자, 단위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럼 1몰일 때 질량 값입니다. 1몰당 질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당 질량 값이니까 여기다 그럼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48에다가 g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 녀석이 1몰일 때 질량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자, 다음 화합물들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냥 뭘 구해도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몰당 질량, 화학식량만 구할게요. 자, 여기 보면 1번에 NH3. 자, 그 다음 2번에 누가 있냐면 누구야? C 2개, H 5개, OH. 자, 얘는 딱 봐도 에탄올이죠.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A 뭐야? CL이야 OH야? NaOH. 자, 그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보들이 있네. 자, 여기 질소 있는데 질소 없어. 질소는 얼마냐면 N은 14입니다.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또 H 있고 C 있고 H하고 O 있고 그다음 Na 없네. NA. 그지? 자, NA도 줍니다. 자, 이거 23이에요. 뭐 조금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23이라고 줄게요. 그럼 어떻게? 다 더하면 되지. 자, N은 14고 H는 1인데 H가 3개야. 그럼 화학식량 얼마가 돼야 돼? 17. 자, 화학식량이니까 단위 없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보면 얘랑 똑같죠. 그죠? 완전 똑같은 물질이니까 얼마였어? 얘
48이 돼야 되겠네. 자, NA가 얼마냐면 선생님이 23이라고 이야기했고 산소가 16이고 얘가 1이야. 그럼 17이 되겠네. 얼마가 돼?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NaOH는 40이 된다. 자, 됐고요. 그 밑에 이제 암모니아 2몰의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몰당 질량이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NaH 2몰일 때의 질량값. 2몰 자, 질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7g일 때가 몇 몰이야? 1몰이지. 그지? 1몰일 때 17g이야. 그럼 이게 몇 몰일 때? 2몰 있다라고 하는구나. 자, 2몰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4g이 돼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자, 산소가 있는데요. 자, 산소 분자래요. 자, O2가 지금 몇 그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O2 기체가 16g이 있대요. 뭐 이거 사실은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어. 질량이니까 부피가 아니라. 자, 16g일 때 몰수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인 거야. 지금 쌤이 초기에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입자수, 그다음 질량, 부피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가? 했을 때 하나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 정보를 찾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몰을 거쳐가는 게 사실 가장 빠르긴 합니다. 자, 아까 비례식 세웠던 것 기억이 나나? 그거 한번 해볼게. 자, O2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1몰일 때 질량값이 나오지. 그치? 산소는 16이니까 1몰일 때 질량값이 얼마야? 1몰일 때 산소의 질량값은 32g이구나. 그럼 이 녀석이 몇 몰인지 물어보니까 물음표. 그럼 이때 몇 g이래? 16g이래. 그럼 당연히 얘는 몇 몰이 돼야 돼? 당연히 0.5몰이 돼야 되겠죠. 누가? O2가 0.5몰이 있다는 뜻이야. 하나 더 가볼까? 그러면 이 O2 분자가 0.5몰 있을 때 산소 원자는 몇 몰이 돼야 돼?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산소 원자는 1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N2 했던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아보가드로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30분이 좀 넘었나요? 자, 아보가드로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는 선생님이 앞부분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 자, 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자, 입자수 자, 그 다음에 질량. 자,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부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제, 이 부피에 대한 개념인데, 입자수는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그 다음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g을 붙이면 된다. 이게 1몰의 기준이다. 자, 그럼 부피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가 부피는, 중학교 때도 배웠어.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자, 부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자, 고체를 말이다. 그 고체 덩어리를, 이거 고체 덩어리잖아. 얘를 20도씨 상태에다 놓기도 하고, 뭐 50도씨, 100도씨에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때마다 이게 부피가 계속 변할까? 물론 온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은 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액체도 마찬가지야.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어때?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또 압력에 따라서 마구마구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1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피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고정을 해놔야 돼. 그 고정되는 게 누구하고 누구를 고정을 해야 되냐면 부피하고 온도하고 압력을 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온도를 템퍼러처 T라 그러고 압력을 프레셔 P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고정 상태니까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TP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STP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은, 표준 온도하고 압력. 온도는 몇 도씨냐면 0도씨, 압력은 1atm이에요. 자, 0도씨 1atm일 때 기체 1몰이 나타내고 있는 부피 값은 얼마가 되냐면 22.4리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 선생님, 기체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CO2는 뭐 크기가 크고 H2는 크기가 작은데 얘네가 온도하고 압력이 갖고 같은 몰수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부피가 동일하다고요? 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다음 차시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할게요. 일단 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몰이라고 하는 거의 변환 과정 세 가지를 오늘 선생님이 훑어는 본 거야.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이 온도, 그러니까 표준 온도하고 압력 상태에서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기체 부피는 1몰일 때 항상 22.4리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차시에서 선생님이 이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